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이 이제 중국 IMF 투자로 3분기 총 포괄이익 자체가 좀 16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, 자,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오늘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제넥신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또 시장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코스피는 마감으로 정리가 됐고, 자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로 정리가 됐는데, 자, 시장 자체를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는 좀 방어가 됐지만 좀 대형주 위주로만 좀 상승이 나왔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로 좀 전향을 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한 거는 코스닥에서는 개인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가 내려왔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, 자, 이렇게 코스닥을 보시게 되시면은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, 이거 좀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이랑 좀 개인이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좀 기관이 받고 있는데, 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캐치를 해 주셨어야 돼요.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이 팔았다는 거는 좀 개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오면은 기관이 팔고 그 물량을 떠넘기고 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셨다면은 이 포트 내에서 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 놨어야 됐다,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닥보다도 좀 코스피로 우리가 좀 이동을 시켜놨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래요. 여러분들,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가 좀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인데,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한 번 정도는 급등이 아니라 좀 찬찬히 올라가는 스텝이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5,500원에 매수를 해서 좀 5만원, 목표가 5만원 도달을 해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좀 챙길 수 있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U자를 만드는, 좀 둥그스름하게 만드는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늘 뭐 최고점까지 갔다가 밀려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, 뭐 오스코텍도 이제 수급 보고 바이오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, 이제 우리가 기관들이 좋아하는 최상위 포지션의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해서 42,50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좀 52,000원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그 이상도 우리가 조금 벌 수 있어서 좀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랑 하시면서 좀 수익 나신 분들 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지금 뭐 이렇게 스팟 이벤트를 좀 열어 드렸는데 지금 30명이 다 찼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마감은 됐지만 주말까지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2개월 플러스 1개월 추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선착순은 이미 다 찼어요. 그런데 계속 문의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
저희 뭐 상담팀에서도 좀 순차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바로 그때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직까지도 망설이시는 분들, 뭐 수익 내기 힘드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좀 월요일부터라도 좀 11월, 12월, 좀 1월까지 좀 보너스적인 느낌, 연말 보너스, 연초 보너스, 뭐 설날 보너스 좀 풍성하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아이맵 투자로, 중국의 아이맵 투자로 3분기 총 포괄이익이 164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. 제넥신의 뭐 3분기까지 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을 좀 101억 원, 뭐 순수익 119억 원, 뭐 총 포괄 이익이 좀 16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, 이 총 포괄 이익은 3분기에만 좀 1070억 원을 좀 달성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협력사 주가 상승분이 좀 제넥신 자산에 반영이 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제넥신은 중국 협력사인 아이맵 바이오파마 지분의 좀 14% 좀 지분을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가 자체가 조금 2조 9천억 원, 좀 3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 2015년도에 중국의 아이맵 좀 전신 합작회사 타스젠을 좀 설립을 하고 지속형 성장 호르몬 뭐 3종의 물질을 1억 달러에 좀 기술 이전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2017년도에도 5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좀 그런 기술 수출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 아이맵이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 5개의 부분 중에서 2개가 제넥신에서 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제넥신이 지금 이슈 자체가, 아이고 오스코텍으로 차트가 되어 있는데, 자, 제넥신 뭐 지금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. 한독이랑 제넥신이 좀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 벤처 좀 레졸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에 성공을 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, 이 상장 이전에는 미국 장외시장에서 조금 거래가 되고 있었고, 11월 9일날 이제 나스닥에서 레졸루트 이걸로 좀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레졸루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 질환 좀 관련 혁신적인 좀 치료제를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, 이 바이오 벤처로 좀 한독이랑 제넥신이 2019년도에 이 회사에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잡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보통 우스갯소리로 한독은 아버지, 좀 제넥신은 아들,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한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한독이 아버지고 제넥신이 아들, 이거는 뭐 끈끈하게 엮여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이번 좀 상장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레졸루트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랑 좀 주식 유동성을 개선을 하고,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저변 확대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은 조금 어느 정도는 마련을 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레졸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병성 좀 황반부종 치료를 위해서 조금 경구 좀 혈장 칼리크레인 뭐 억제제 뭐 이런 거를 좀 아무튼 뭐 임상에서 2021년 1분기에 좀 일상에 진입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슈 자체가 제넥신이 좀 주가는 그렇게 지금 못 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만들어 나오고 있고 엮여 있는 게 굉장히 많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 유일한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업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해외 백신 개발 속도보다는 굉장히 조금 느리긴 해요.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상에 돌입을 하긴 했지만 좀 제넥신은 아직도 이제 일상이 끝나지 않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미국 제약회사가
뭐 미국 확진자도 이렇게 많은데 왜 수출 안 해? 너네도 사고 싶으면 10배 가격에 줄게 라고 입장을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내에서 좀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랑 적정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국내 자체에서 생산하는 이 백신이 좀 필수적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개발을 했다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10배 이상 뭐 비싸게 팔아 제끼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개발을 빨리빨리 하고 속도를 붙여서 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가 좀 유럽에서도 굉장히,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뭐 중남미도 갔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, 이 코로나가 심각해질수록 빨리빨리 백신 회사들이 굉장히 좀 백신 개발에 조금 몰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차라리 좀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도 크게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. 지금 노란선, 이쪽 노란선을 쭉 계속 21선 위에서 놀다가 최근에 조금 21선 밑으로 빠지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는데, 만약에 여기서 빠지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시도를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오게 되고, 지금 당장에서도 만약에 다시 한번 이게 돌파를 해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61선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차라리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번까지 도전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그때 좀 크게 이슈를 받거나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 나올 때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뭐 뉴스에서 항상 이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일상이랑 뭐 임상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, 차라리 이상 임상까지 잘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아무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위로 올라가면은 좀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적으로 좀 뜯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때 4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1선 그렇게 무너진 적이 없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체로 보면은 좀 저항선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21선 위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외국인들이 제넥신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, 결국에는 기관이랑 좀 외국인이 동시에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11월 2일날 보시게 되시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자체가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. 11월 2일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11월 2일 개인이 나가고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는데, 이때 한 번씩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21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개인보다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제넥신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비중 추가를 하지 마시고, 일단 현금이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돌파가 나오고 61선 위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좀 비중을 넣으셨다가 좀 1차적으로는 좀 탈출을 하시고 다시 한번 사는 게,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뭐 추천을 드렸던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22,7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뭐 코스닥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, 그만큼 이게 게임주 관련해서는 게임주들이 지금 굉장히 바닥 쪽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 많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회사 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조금 그래도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, 뭐
보시면은 좀 개인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아, 이거 또 오늘 또 개인이 사는 거 아니냐,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, 좀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다행히도 오늘은 좀 개인이 팔고 나가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기관들 움직임, 우리가 개인이라고 해서 좀 개인들 움직임보다는 좀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수급 자체가 지금 기관들이 좀 개인이랑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, 좀 열세를 지고 있는 게 좀 외국인들 수급이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,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,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뭐 지수가 빠졌을 때 좀 미리미리 좀 담으셨다가 좀 나중에 지수 올라올 때 남들보다 좀 크게 수익적인 부분도 좀 걷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좀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라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